네, 잘 들리시나요? 네, 그러면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안녕하세요. 이번 주 자연어 처리팀 발표를 맡게 된 황소현입니다. 자연어 처리팀 이번 주제는 롱포머, 더 롱 도큐먼트 트랜스포머입니다. 발표 준비는 박희수 주정원님께서 도와주셨습니다. 우선 배경입니다. 2017년도에 나온 트랜스포머는 많은 NLP 분야에서 소타를 달성했는데요. 그 이유는 그 트랜스포머에서 사용되는 셀프 어텐션 기법이 전체 시퀀스의 컨텍스츄얼 인포메이션을 잘 캡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여기 파란 그래프에서 셀프 어텐션은 입력 텍스트를 전체를 다 보기 때문에 5의 n 제곱의 복잡도를 보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계산량을 필요로 하고 시간과 메모리가 많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긴 문장이 주어졌을 때 버트 같은 경우는 그 긴 문장을 커버하기 위해서 트렁케이트된 시퀀스를 사용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512개의 토큰을 그 리밋으로 가지고 있고 그래서 길이가 512개로 쪼개져야 해서 전체적인 문맥 파악이 좀 어려울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죠? 관련 연구들입니다. 앞에 표는 기존 롱 도큐멘트에 관한 연구들인데요. 그 어텐션 매트리스를 기준으로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레프트 투 라이트 방법과 다른 하나는 스파스 어텐션 패턴 방식인데요. 그 LTR 방법 같은 경우는 긴 텍스트를 레프트 투 라이트로 이동하면서 청크 단위로 쪼개어서 인베딩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오토그레시브 랭귀지 모델링에 적합하지만 그 바이다이렉셔널 컨텍스트를 필요로 하는 테스트에서는 적합하지 않다는 단점이 있다고 합니다. 그 두 번째 방법은 스파스 어텐션 패턴 방식인데요. 가장 제너럴한 방식이라고 하고 어텐션에 필요한 복잡도를 낮추는 방식인데 롱포머는 이러한 방식의 연구에 속하며 n만을 수행하는 어텐션을 제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존 풀 어텐션이 가지는 n제곱의 복잡도를 개선하기 위해서 롱포머가 탄생했고 롱포머는 문장이 길더라도 전체 텍스트를 고려하는 홀 컨텍스츄얼 리프레젠테이션을 학습하면서 모델 아키텍처에 의존하지 않고 성능을 높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한되는 어텐션 패턴 방식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세 가지가 있는데요. 슬라이딩 윈도우 어텐션, 다일레이티드 슬라이딩 윈도우, 글로벌 어텐션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먼저 슬라이딩 윈도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토큰 근처에 W개의 고정된 크기의 윈도우에 대해서만 어텐션 값을 계산하고 여기 멀리 떨어져 있는 토큰에 대해서는 어텐션을 계산하지 않는 방식입니다. 이때 그 윈도우 사이즈는 조절이 가능하고 이 특정 값들을 기준으로 2분의 1W만큼 계산하게 되므로 그 인풋 시퀀스 길이가 n개라고 한다면 계산 복잡도는 n 곱하기 w가 됩니다. 리셉티브 필드는 레이어가 l개일 때 w만큼 계산되니까 리셉티브 필드 사이즈를 l 곱하기 w가 됩니다. 근데 슬라이딩 윈도우보다 좀 더 리셉티브 필드를 넓힐 수는 없을까 하고 나온 것이 이 두 번째 다일레이티드 슬라이딩 윈도우 어텐션입니다. 앞에 슬라이딩 방식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그리고 로컬 컨텍스트를 조금 더 확장하기 위해서 만든 방식이고 이 방식은 다일레이티드 CNN 방식에서 차감되어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여기 그림과 같이 D개씩 토큰을 건너뛰면서 윈도우를 구성하게 되고 리셉티브 필드의 크기는 L 곱하기 D 곱하기 W이고 아까 봤던 슬라이딩 윈도우 방식보다 더 넓은 영역에 대해서 레프레젠테이션을 생성할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멀티 헤드 어텐션에서 각각 헤드에 대해서 다른 다일레이션 어텐션 스코어를 적용하여 계산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일레이션이 없는 일부 헤드에서는 보다 지역적인 정보를 모으는 데 집중을 하게 되고, 다일레이션이 있는 다른 헤드에서는 더욱 긴 문맥 정보를 처리하는 데에 집중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글로벌 어텐션인데요. 본 논문에서는 슬라이딩 윈도우랑 다일레이티드 슬라이딩 윈도우 방식은 로컬 컨텍스트만 바라보기 때문에 긴 텍스트에 대한 태스크에선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버트 기반의 모델들은 자연어 태스크를 풀 때 텍스트 분류나 질의응답 같은 태스크에서는 CLS나 SEP 같이 이 스페셜 토큰을 사용하게 되는데, 이러한 토큰들은 전체적인 문맥에 대해서 어텐션 하도록 하는 것을 유리하게 만들고, 그래서 글로벌 어텐션 방식에서는 미리 선택해둔 스페셜 토큰의 위치에 대해서 전체 토큰에 대해서 어텐션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스페셜 토큰의 개수가 문맥 길이에 비해서는 상당히 적기 때문에 몇몇 토큰에 대해서 글로벌 어텐션을 적용하는 것은 계산에 있어서 큰 부담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복잡도는 여전히 ON이 된다고 합니다. 혹시 여기까지 질문이 있으실까요? 네, 십자 모양, 여기 이것들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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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 국어는 따로 나와 있지는 않았어요. 스페셜 토큰, 음, 스페셜 토큰을 특정하게 주어지고 그 애들에 대해서만 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 그거를 선정하는 기준에 대해서는 자세히는 안 나와 있었습니다. 네, 네, 네. 음, 네,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그 태선님이랑 비슷한 내용이었는데, 네, 그 어쨌건 이제 어떤 특정한 토큰에서만 풀 네, 어텐션을 수행을 해가지고 이제 어떤 관계가 있는지 본다라는 것 같은데 제가 이해한 게 맞나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이것도 제 추측이 조금 섞여 있는데, 예를 들면은 뭐 그 아예 의미가 따로 있는, 예를 들면은 뭐 데스크라고 하면은 대부분 책상을 의미하니까 그런 부분은 조금 놔두고 아이라던가 대시라던가 이런 좀 의미가 여러 개로 쓰이는 좀 단어들만 따로 추려낸 게 아닐까요? 음, 네, 물론 네, 애- 애매하긴 하네요.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태선님 먼저 하시죠. 그리고 이제, 다일레이티드 부분에서요. 거기서 네. 이제, 풀로 안 하고, 예를 들면은, 뭐, I am a university student에서 I에 이제 어텐션을 하고 싶으면은, I am에서 M을 제외하고, 뭐, university student, 뭐, 이런 university에서 다시 어텐션을 수행하고 약간 이런 방식인 건가요? 네, 맞아요. 레이어를 층층이 쌓아서 밑에는 로컬한 정보를 보고 위로 갈수록은 점점 그 윈도우 사이즈를 크게 하면서 어, 어텐션 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예를 들면 이런 상황에서 that이라고 하는 상황에서 뭐 that이 여러 단어를 의미할 수 있잖아요. 네, 뭐 I like that, 뭐 I like this song and 뭐 that 뭐시기 하면은 that이 뭐 가수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악기가 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네. 근데 그런 거를 표현하고 있는 문장에서 이제 dilated 한 상황에서 되게 우연하게 그거를 넘어가는 게 아니라 그 앞뒤에 있는 단어만 어텐션을 하게 된다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똑바로 어텐션이 수행이 안 될 수도 있는 거네요. 네,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뒤에 가면은 실험할 때, 네. 어, 그 밑에서는 이제 윈도우 사이즈를 작게 하고 위로 갈수록은 점점 윈도우 사이즈를 넓혀서 다양하게 학습할 수 있도록 이제 실험을 조절했다고 하거든요. 제가 추가적으로 같이 논문 준비한 박희수라고 하는데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요. 그 다이얼레이트 윈도우는 전체에다 다 적용한 게 아니고 되게 아주 극소의 어텐션에만 적용을 하고요. 그리고 또 이제 아래쪽 레이어에는 아예 적용을 안 해서 이제 위쪽으로 갔을 때 어떤 그 방금 말씀해 주신 뭐 단어를 뛰어넘어서 이게 계산이 된 그런 경우가 없도록 해주는 것 같습니다. 아, 네네. 그 멀티헤드 레이어를 쌓을 때 이제 밑에는 좀 그대로 놔두고 위에 있는 것만 다일레이티드하게 처리한다라는 네, 의미이신 거죠? 네. 네. 그러면 뭐, 어느 정도 성능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설명 감사드립니다. 네, 이어서 발표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모델을 학습시킬 때 효율적으로 학습을 시키기 위해서 그 윈도우 사이즈별로 레이어를 다르게 주어서 학습을 시키게 되는데 위쪽 레이어로 갈수록 윈도우 사이즈를 키우고 아래쪽 레이어는 윈도우 사이즈를 작게 해주면 아래쪽 레이어는 로컬한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위쪽 레이어는 문장 전체의 정보를 캡처할 수 있도록 이제 학습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위와 아래의 레이어 사이즈를 적절히 조절하면서 그 이피션시와 퍼포먼스 사이의 트레이드 오프를 조절할 수 있었다고 하고요. 그, 아까 질문 나왔던 거랑 동일한데 그 다일레이티드 슬라이딩 윈도우 어텐션을 사용할 때 아래쪽에 작은 윈도우 사이즈에서는 다일레이션을 해주긴 너무 작아서 아래쪽에는 적용을 하지 않았고 위쪽 레이어에도 오직 두 개의 헤드에만 다일레이션을 적용해서 다이렉트하게 어텐션을 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트레이닝 할 때는 그 롱거란 컨텍스트를 배우기 전에 그 많은 그레디언트 업데이트를 통해서 로컬 컨텍스트부터 배우는 것이 필요하다는 걸 알았대요. 그래서 일단 짧은 문장을 학습을 시켜야지 더 긴 문장을 더 잘 학습한다는 걸 알게 되었고, 그래서 몇 단계에 걸쳐서 윈도우 사이즈와 시퀀스 랭스를 늘려가면서 학습을 했고, 먼저 짧은 길이의 문장과 윈도우 사이즈로 먼저 학습을 시키고, 그 다음에 문장 길이와 윈도우 사이즈를 점점 배로 늘려가면서 학습을 진행을 하였고, 총 5단계로 이제 2048 길이의 문장에서 시작해서 23040까지 늘려가면서 학습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측정 결과는 BCP로 캐릭터 단위의 퍼블렉시티를 측정한 값이고요. 여기 스몰 모델에서는 롱포머가 1.1 그리고 1.0으로 가장 성능이 좋았던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여기 긴 데이터셋을 포함하고 있는 큰 모델에서는 거의 롱포머보다 파라미터 개수가 2배가 되는 어댑티브나 컴프레시브 루틴 같은 것과 비슷한 성능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빌레이션 스터디에서는 그 윈도우 사이즈를 달리 변경해가면서 학습한 결과물인데 이제 버텀이 크고 탑으로 갈수록 이제 점점 작아지는 방식보다는 버텀이 작고 탑으로 갈수록 윈도우 사이즈가 증가할 때 성능이 가장 좋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512개에서 32개로 줄어드는 것보다 32개에서 512개로 늘어나는 것이 더 좋은 성능을 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일레이션 방법은 다일레이션을 쓰지 않았을 경우와 썼을 경우, 2개만 썼을 경우는 2개를 썼을 때가 더 좋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프리트레이닝과 파인튜닝 하는 방법인데요. 이제 로버타의 체크 포인트 위에서 프리트레이닝을 계속해서 작업을 했고, 이제 로버타의 맥시멈 포지션은 512개였는데, 여기에 엑스트라 포지션 임베딩을 추가해서 4096까지 늘렸다고 합니다. 또 여기서 로버타의 512개의 포지션 임베딩을 커피를 해서 이니셜라이징 하였을 때 매우 효율적이었다고 하고, 그리고 두 번째로 로버타의 웨이트를 고정시키고 엑스트라 포지션만 학습시켰을 때 전체 웨이트를 학습시킨 것보다 성능이 더 떨어진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는데, 이것은 전체 웨이트,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다일레이션 방식이 더 효과적인 것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로버타의 베이스와 라지 모델을 활용해서 배치 사이즈는 64로, 그리고 시퀀스의 길이는 4096의 인풋에 대해서 65,000번 그레디언트 업데이트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네. 그리고 여섯 번째로 이제 태스크인데요. 실험 데이터로는 512글자 이상이 되는 컨텍스트 피처를 사용을 하였고, 베이스라인을 로보타로 잡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험을 한 결과, 이제 긴 문장을 다뤄야 하는 QA 이 시스템, 위키호비나 트리비아 QA 같은 경우에서는 2020년 기준으로 소타를 달성했다고 하고요. 먼저 퀘스천 앤서링 태스크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위키호비랑 트리비아 QA는 긴 원문과 질문을 이어붙여서 롱포머에 통과를 시켜서 훈련을 시켰다고 합니다. 로버타에서는 각각 2.6, 0.9 좋아졌다고 하고요. 그 핫팟 QA 같은 경우는 정답에 해당되는 문장을 뽑을 때 이제 가장 관련 있는 문단과 나머지 문단으로 나누게 되고, 이제 2개의 스테이지 레이어는 각각 관련된 문장을 처리한 후에 이제 선택된 문장을 가지고 그 다음 스테이지에 통과시켜서 정답을 예측하는 과정인데, 이때 질문과 컨텍스트를 한 개의 시퀀스로 롱포머에 통과시켜서 예측 문제를 수행한다고 합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로버타보다 0.9 정도 좋아졌다고 합니다. 코어 레퍼런스 레졸루션 같은 경우는 로버타의 시퀀스 길이를 확장하여서 기본 모델로 만들었고, 여기서는 글로벌 어텐션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기서도 0.2 정도 성능이 향상되었다고 합니다. 세 번째, 도큐멘트 클래시피케이션인데요. 여기서는 IMDb나 하이퍼파시언 같은 경우 문장 분류 데이터셋으로 이제 512개 이상의 시퀀스를 롱포머에 통과시켜서 분류 문제를 수행했는데, 각각 0.4, 이제 얘는 10.4 정도 좋아졌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롱포머 인코더, 디코더, LED라고 불리는데요. 요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기존 트랜스포머에서는 시퀀스 투 시퀀스에서 다루던 방식과는 다르게 롱포머에서는 인코더에서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셀프 어텐션을 사용하지 않고 앞에 말씀드린 거와 같이 로컬 글로벌 어텐션 패턴을 나누어 통과시키고, 이제 디코더에서에 들어와서는 셀프 어텐션을 수행한 결과에 대해서 인코딩된 이전 시퀀스에 대해서 디코딩을 수행합니다. 이걸 LED라고 부르는데요. LED의 하이퍼 파라미터는 바트에서 사용된 레이어와 히든 스테이트 값을 그대로 사용하였고, 이제 유일한 차이점은 최초 인풋 피처를 더 긴 시퀀스를 처리하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위 표를 보시면
요약 데이터셋에서 소타를 이룬 각각의 모델과 비교해도 롱포머가 조금 더 좋은 성능을 나타냈다고 합니다. 인코더에서 로컬 어텐션을 계산할 때 윈도우 사이즈는 1024개의 토큰을 사용했고 글로벌 어텐션을 구할 때는 S와 같이 스페셜 토큰을 이어 붙여서 요약 태스크를 수행하고 빔 서치로 인퍼런스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피규어 3번처럼 이제 루찌를 크게 하면 클수록 더 좋은 성능이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네, 발표 초반에 네, 컴플렉시티도 낮아진다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논문에. 네, 네. 혹시 그러면은 그런 실행 시간이나 트레이닝 시간에 대한 언급은 결과로 나와 있는 건 있나요? 그 앞에 있던 그래프 말고는? 그 표로 다 정리되어 있는 건 없었고, 요렇게 앞에 나와 있는 거에서 이제 롱포머로 했을 때는 타임도 줄어들고 메모리도 줄어들었다. 요렇게는 볼 수 있었습니다. 왼쪽에 있는 그림이 그러면 트레이닝 때 배치인가요? 아니면 인퍼런스 타임의 배치인가요? 여기 이 부분이요? 네네, 그 태스크는 어떤 건지 혹시 나와 있나요? 태스크가 음, 그, 아, 어, 요거는 제가 확인해 보고 말씀드릴게요. 네, 그러면 혹시 저게 트레이닝 타임인지 인퍼런스 타임인지는 네,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밀리세컨드 퍼 배치니까, 네. 그래도 조금 의미가 있으려면은, 사실 트레이닝이랑 인퍼런스랑 둘 다 조금씩 좀 줄어들 것 같기는 한데, 그러면 앞선 세 가지 방법 중에 그러니까 저 루프, 청크, 쿠다 저게 각각 어떤 방법인지 그 뒤에 설명해 주셨던 다이얼레이션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위로 올라가면서 이제 줄어들게 한다던가 약간 그런 방법 중에서는 과는 약간 연관성이 잘 안 보여서요. 음, 룹, 청크, 쿠다는 각각 그러면 어떤 방법인지 논문에 서술돼 있나요? 아니요, 그거는 안 나와 있어요. 제가, 어, 제가 같이 준비를 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뭐 생각지 못한 질문이긴 한데, 그 논문에서는 이 지금 루프, 청크, 쿠다가 이제 파인 튜닝 할 때, 이제 프레임워크를 파이토치를 썼는데, 파이토치에서 사용되는 셋업 중에, 부분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쿠다는 말 그대로 쿠다 커널이 있잖아요. 쿠다 커널. 쿠다 네네. 커널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청크는 이제 다일레이티드 케이스냐 아니냐를 이제 파인 튜닝에서 썼을 때 셋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루프는 파이토치에 이것도 이제 메모리를 좀 옵티마이즈 하는 그런 셋업 중 하나라고 논문에서 제시하고 있거든요. 음, 그래서 이게 이제 트레이닝이냐 인퍼런스냐라고 여쭤보셨는데, 파인 튜닝이니까 트레이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룹이라는 그러면 옵션이 어떤 식으로 사용이 되는 건지 혹시 사용해 보신 적 있으시면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도 파이토치를 가지고 주로 연구를 진행을 하는데 저런 옵션이 있다는 얘기를 저는 못 들어봐가지고 제가 잘 모르는 부분이어서.
그 부분은 저희가 그 LNA의 설명을, 네, 맞습니다. 이게 논문에서 얘기하는 부분에 그 발췌를 하셨는데, 그 채팅창 보시면, 네, 저희도 이 부분은 그 GitHub를 들어가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LNAI에서 한, 네네, 보고 이게 있습니다. LNAI라고 그 유명한 이제 그 인스티튜션인데, 거기 그 GitHub가 잘 돼 있긴 해요. 그래서 저희도 한번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 아, TVM 써서 임플리멘테이션 했다. 네. 아, 어떤 의미인지 알 것 같습니다. 아하. 감사합니다. 아, 네, 그러면 발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